이번 주말까지, 지난 주말까지 조국 혁신당에서 당선이 유력해 보이는 비례 1번 박운정 후보 부부의 논란이 꽤 이어졌었습니다. 조국 대표는 큰 문제 아니다. 박은정 후보를 지금 감싸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국 대표 스스로가 오늘 한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뭐. 감옥 가야 되고 실형 2년이 그대로 유지될지 뭐 일부 파기가 되어서 감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동안 뭐 재판 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뭐 더 이상 그 점에서 저희가 사법부를 쥐락펴락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국법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저도 들었고 이현정 의원도 들으셨을 때 못 만들고 나오겠다는 취지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구치소가 스포츠센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건가요? 들어가서 그냥 스포츠센터처럼 운동하고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래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정봉주 의원이 옛날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이제 들어와서 몸을 벌크업해서 나중에 책도 쓴 적이 있긴 합니다만 참 지금 조국당의 대표, 조국혁신당의 대표가 저렇게 방송 나와서 나 곧 갑니다. 가서 운동하고 나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저는 정말 이 선거라는 게 좀 제대로 된 선거가 맞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곧 가야 될 사람이 지금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국민들에게 지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자,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곧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글쎄요, 참 이게 무슨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간편하게 가서 쉬고 책 읽고 올 수 있는 휴양지가 아닌 거죠. 그만큼 본인이 어떤 혐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법을 어긴 혐의가 있는 것이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인데 그걸 마치 그냥 책 읽고 운동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 자체가 지금 조국당의 대표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그로테스크합니다. 기괴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영주 부대변인. 네. 물론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대법원에서 유죄 가능성은 높지만 구속될지만치는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유, 뭐 상승세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구치소 가서 그래 사법부가 구속시키면 내가 못했던 책 읽고 운동하고 못 만들고 오겠다는 게 지금 어쨌든 아무리 여론조사 최근 뭐 제 구체적인 여론조사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저 발언이 적절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논란거리인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할 부분들은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불편할 것도 같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마음을 내려놨나 보다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조국혁신당을 창당할 때부터 본인이 대부분 최종 확정 판결까지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창당을 했다는 건 본인이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목표는 분명합니다. 본인의 사법처벌처럼 그에 준하는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배우자와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똑같은 사법적 처벌을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들을 실현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혁신당을 창당을 했고 이 창당 과정에서 본인은 지금 어떤 뭐 비난이 오다 하더라도 솔직해지자라고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 같아요. 예전에 조국 교수, 그다음에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이 시절에는 나름대로의 사회의 언어를 좀 썼습니다. 나름대로 좀 속에 있는 것도 미화시켜서 얘기하고 합리적인 발언을 했다면 이제는 지금 최근에 조국 대표가 부산 사투리 막 쓰지 않습니까? 뭐 누구들 쫄았제, 뭐 고마 치아라마, 오늘도 뭐 각세레마 뭐 이런 쓰는 것들이 그냥 본인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다 내려놓고 나의 목표만 이룰 수 있다면 하겠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감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옥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감 생활을 할 때 그냥 김어준 유튜브에 가서 이런 일을 하면서 나를 그냥 잘 지켰다가 형을 잘 살고 나와서 자기의 길을 가겠다. 그냥 그 정도로 뭐 저는 이해가 돼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비난할 정도는 아니다. 비난할 정도 아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저분이 마음이 편한 것이 이전에 본인 부인이 이제 수감 생활을 할 때 영치금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감옥 생활하는 것도 본인 입장에서 보면 경제 활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감옥 가는 것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자랑 삼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반성해야 되고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것인데 저는 글쎄요, 교수까지 하신 분이 저렇게 감옥 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본인 마음속에 어쨌든 대법원에서까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입장이라면 저것은 부끄러워해야죠. 마음속과 달리 표현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담담하게 표현하는 것이 글쎄 시국사범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감옥 가면은 뭐 스쿼트도 하고 뭐 근육 좀 키워서 오겠다라는 얘기. 세 분의 논평을 차례로 들어봤는데 사실 주말에도 그 박은정 변호사 혹은 박은정 후보의 부부 얘기를 과거 전관 범죄, 전관 비리라고 표현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감쌌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꺼낸 바 있습니다. 조국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 사건으로 친모, 즉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수익이 총 23억 이미 검찰 보고서에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부인, 자신의 장모가 주가 조작 혐의로 23억을 벌어들였음이 검찰 수사에 의해서 확인되었으면 대통령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국 전 장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 박은정 검사 건은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냐. 윤석열 정권의 잘못이 이종근 변호사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주진 않는다. 이거는 정리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왔어요. 그거는 우린 박은정 정리 안 할 거야 그거거든요. 박은정 변호사가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핍박을 받은 상징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조국 대표의 모습이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 일단 성춘 부회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이 건은 이 건대로 A 얘기하면 A 얘기하고 B 얘기하면 B 얘기해야 되는데 뭐 이건 뭐 여야 공의, 특히 근데 조국 대표가 우리가 문제라면 박은정 후보 건, 이거 전관 문제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가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조국 대표가 말한 걸 역으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거면 박은정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박은정 후보 건도 조국 대표와 박은정 후보가 전 초기 대응이 오히려 화를 불렀다고 봅니다. 그냥 초기에 정관예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깔끔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대신에 그 이종근 변호사가 그 22억 원의 그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거 변호 이외에도 예. 정말 피해자들을 위해서 무료 혹은 아주 저가의 변호를 해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한 몇 건에 대해서는 이 정관예우에 준하는 그런 것들을 했던 거는 반성한다라고 그냥 했으면은 전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질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변명하는 과정에서 정관예우는 계약서를 원래 쓰지 않아야 되는 건데 계약서만 쓰면 된다.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그냥 변호사법 위반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화를 불렀고 그 박은정 후보 역시 정관예우를 받았다면은 수임료를 더 받았을 것이다라는 이런 부적절한 대응들이 화를 키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부적절했다라는 평가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몇 차례 조국 대표의 이제 부산 사투리를 이제 성대모사하면서 표현하셨는데 공격 포인트다. 어제 조국 대표가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모양인데 거기에서 본인이 YS 퀴즈라고 했어요. 윤기찬 부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저 옆에 대도무문이라는 글자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글자를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게 된 배경이 뭐 본인이 그 해당 지역에서 뭐 자라왔다, 수학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 갖다 붙인 거죠. 그런데 갖다 붙일 걸 붙여야 되는 것이 만약에 정말 YS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하나회 척결에서 뭔가 배울 점을 얻는다면 하나회라는 건 사실은 이권 카르텔이거든요. 국민의 보편적인 이익 위해서 싸우는 집단이 아니고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했던 게 하나회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지금 당의 후보 추천한 면면을 보면 이게 이익 카르텔 아니고 뭐겠습니까? 국민의 보편적을 위해서 공약을 내세웠나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한다. 그 검찰 개혁의 실익은 국민한테 가야 되는 것인데 예. 검찰 개혁 정관 예우도 협파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관 예우에 대해서 저렇게 정의하신다면 저거는 이익 카르텔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 하나회를 혁파한 김영삼 대통령의 견주면 그건 모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위까지만 남았습니다. 그 조국 대표 본인 만약에 수감 생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 받고 수감된다면 계획까지 얘기했는데 그 발언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법대 교수하는 사람이 감옥 가는 걸 재미로 말하다니라고 하셨고요. 예. 감옥이 헬스장인가요? 개탄스럽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과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예. 복수심에 정치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집 팔면 어떤 일이 됩니까? 없던 일이 됩니까? 양문숙 후보 비판하신 듯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명령 토론 재밌을 듯 본방 기대됩니다. 명령 대전이 명령 토론으로 개항을 얘기까지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